간밤 미국 시장에서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를 24% 높여 잡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주식이 우리 시장에서도 흐름이 좋은데요. 자, 사도 될 종목을 다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판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리비안 관련 주식은 미국 시장에서 좋으면 거의 우리 시장도 연동돼서 움직이더라고요. 이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리비안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한다. 롤러코스터는 어지럽다라는 것이 신일섭 소장의 의견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길게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네, 요 시간대에 좀 이 주제가 자주 나와서 네,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이 이제 차량용,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오르게 되면은 좀 주가의 급등들은 나오지만 사실 지금 최근의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좀 주가가 우하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전과 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수혜가 나올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결국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리비안으로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보장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리비안이 미국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에코캡이라든지 오신 시스템, 대연화성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가 됐을 때마다 이제 빠르게 접근을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사실 패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눌리는 흐름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지금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에코캡으로 오늘 좀 제일 세니까 에코캡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윗꼬리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상장 전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상승폭은 굉장히 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 보시면은 상한가 간 다음부터 이제 차익 실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는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요 매물대들도 좀 보시면은 상당 부분 좀 시체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그 이전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접근하셨던 분들이 본전권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눌림목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급등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런 리비안이 성장하는 거에 덧붙여서 이 관련된 종목이 실적의 비중이 높고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게 가시화가 될 수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연속성을 가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장 초반에 빠르게 접근하시고 주가 급등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후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리비안에 이제 부품들이 납품하는 게 있고 그게 앞으로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돼서 확정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좀 길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10월 이후로 그야말로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했네요. 네. 근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신일섭 소장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가 된다는 기대감을 계속 안고 가요. 그래서 이 주식도 그러면 또 제2의 테슬라와 같이 국내 주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놓치기가 힘든 이슈라서 저희가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지럽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 것 같고요. 그냥 테슬라가 무너지면 다 팔아야 됩니다. 리비안은 그냥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닝더스타이랑 비아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심천의 시가총액 1위가 닝더스타이고요. CATL. 그리고 3위가 비아디입니다. 전기자동차 업체죠. 심천 지수의 1위와 3위, 2위는 고량주 업체 오량액이고요. 1위와 3위가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심천 지수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한국, 중국 중에 제일 좋아요, 중국이. 지금 밑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심천 지수가. 그게 고량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 부분과 함께 전기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가 아직도 튼튼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압도했잖아요. LFP 배터리를 다 차용을 하면서. 그래서 닝더스타인은 주가는 끝도 없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BRD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니오라는 업체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리비안이라는 업체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리비안은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관련이 없어요. 픽업 트럭,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승용차 타지 픽업 트럭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픽업 트럭 가지고 주차장에 만약 세워봐요. 바로 SNS에 올라옵니다. 주차 라인 넘었다고. 그래서 픽업 트럭은 사실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뭐랑 관련이 있을까? 배터리는 관련이 있죠. 배터리를 납품을 하니까요. 그래서 삼성 SDI를 보는 게 속이 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론되는 막 작은 기업들 급등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시고 재무제표 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만 유일하게 지금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가 확정됐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분사가 확정됐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 3개 중에 유일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 삼성 SDI죠. 차트를 보시면. 왜 그런지는 지금 이제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SK 이노베이션 어디까지 빠져버렸죠? 20개월선 붕괴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LG화학은 어떻게 됐죠? LG화학도 아마 그렇게 빠졌을 겁니다. 화학이라고 쳤네요. 화학. LG화학인데 화학이라고 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LG화학. 네. LG화학 20개선 깼습니다. 자, 20선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중요한데 장기 차트일수록 더욱더 중요도는 강해져요. 20개월 선을 깼다는 것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3대 회사 중에 왜 SDI만 다른 모양일까요? SK이노베이션 분사가 확정됐죠? 그럼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뭘로 연동될까요? 어떤 거랑 연동이 되죠? 지금? SK이노베이션 이제 정유업황에 연동되는 거예요. 정유업황에. 물론 유가가 급락한다고 해서 바로 정제마진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유가가 급락하고 나서 계속 안 좋아지면 정제마진까지 악화돼요. 정제마진이 악화된다는 건 뭐죠? 유가에서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끓여서 파는 게 뭐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나프타 이런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진이 적어들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거고 유가가 하락하면 이제 반사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 회사가 아닌 거가 확정이 되어버린 거죠, 시장에서.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거를 물론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CATL이 2021년 점유율 31.2까지 올라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1.2요. 격차가 10%를 벌어졌어요. 예. 2020년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CATL의 차이가 불과 0.4였습니다. 1년간의 간격에 10%가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게 만약에 LG화학에 적용이 됐다고 하면 네. 이 SK 이노베이션하고 어떤 그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빠진 거는 LG화학이 저만큼 떨어져서 빠진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LG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이 같이 빠진 걸 보니 분사한 회사니까 그쵸. 이제는 LG화학은 화학으로 보고 있구나. SK 이노베이션은 정유로 보고 있구나. 네,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LG화학만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금호석유부터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전부 제자리로 돌아갔죠. 예. LG화학도 이제 화학으로 봐야 돼요. 정유회사도 힘든데 화학회사는 더 힘들어요. 정유회사에서 나프타를 안 주고 지네가 끓여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 SDI만 유일하게 아까 닝더스타이나 비아디랑 같은 궤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배터리를 보고 배터리의 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 SDI 딱 하나다. 한 종목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 두 분의 의견은 이 리비안 관련한 찐수해주는 우리 주식시장이 없으니까 관련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되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진 않는다. 네, 그리고 테슬라 혹은 리비안향 매출이 나와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주식을 투자할까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남은 건 SDI가 거의 유일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리비안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보류의 입장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이제 독감처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면서 간밤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제약바이오주는 또다시 힘든 구간이 오는 것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 VR까지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CMO에 집중하자. 네, 신 소장께서는 재미있는 아이가 없다. 자, CMO에 집중이라는 내용과 하락 VR 걸린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그거는 본업에 집중하자는 얘기고요. 네. 일단은 뭐 VI가 이제 하락 VI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라든지 이런 뭐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장에서 급락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있었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수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붙게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감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들, 뭐 지금 변이가 끝난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치명률 자체가 상당 부분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우치 소장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 자체도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단어 자체를 조금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 오미크론이 좀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고, 네. 그에 따라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여행 항공주들이 엄청나게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백신과 관련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벤트는 단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변이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백신에 대한 뭐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CMO에서 일단 뭐 절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들이 이제 개설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CMO 쪽에 대한 캐파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본업은 일단 좀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을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오늘 하락을 했었던 거는 이런 오미크론에 대한 이벤트가 좀 반영이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장 막판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업 자체는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CMO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당연히 운영 기간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운영 기간 자체만 좀 넓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창원 본부장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업인 CMO에 집중을 하는데 이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와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버티자군요, 버티자. 두 분 다 버티자예요? 짠 건 아니시죠? 네. 그럴 리가 뭐 없는.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그럴 리가 수도 없는. 있겠죠. 뭐가요? 뭐 버티자 아니면 버리자인데 뭐. 그렇죠. 네. 둘이 맞을 확률이 뭐. 그런 높죠. 뜻이에요. 네, 그렇죠. 높습니다. 두 분이 맞추실 분들이 아니죠. 네. 근데 이 정도로 만약에 본업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버티자가 아니라 사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질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릴까 버틸까 두 개가 있어서 이제 버티자라고 한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눌렸을 때 충분히 좀 사자?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뭐 제가 계속 끌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이벤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바이오 산업 자체가 지금 뭐 좀 투심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CMO 쪽은 우리나라가 또 절대 강자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 캐파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기대감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백신에 관련된 이벤트가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수요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오늘 장에서 좀 급락이 나왔던 거는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이제 뭐 델타보다 조금 덜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이런 나라들이 확산세는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명률이 조금 더 뭐 강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변이가 똑같이 나오게 됐을 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재밌는 아이가 없는데 버티자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다고 재미없다고 해서 팔 건 아니어가지고 옛날 김성 감독님이 재미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2군에서 데려오잖아요. 그만큼 뭐 센세이션을 일으킬 선수가 있다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삼성바이오로스를 뭐 버리기에도 그렇고 아니고. 애매합니다 사실은. 애매하군요. 그냥 뭐 예. 적극적으로 신규 추천은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네. 저 바이오는 제가 말한 그 가치에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그리고 그 시대에 굉장히 떴던 기업은 이제 지고 원래 본업을 열심히 하고 R&D를 하거나 뭐 항암제 쪽에 투자를 하고 있던 기업들의 성과가 이제 다시 돋보일 시기이기 때문에 전환점이 변곡점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변곡점 전에 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시 끌고 들어온다는 거는 제 전체의 지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훼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은 아직도 강해요. 자 볼까요? 화이자랑 같이 개발하는 회사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잖아요. 우리가 화이자만 자꾸 얘기하는데 바이오엔테크도 얘기 좀 해주세요.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네. 바이오엔테크도 큰일을 했습니다. 자 화이자 주가 뭐 지금 4~5% 빠진 거 가지고 급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오른 폭이 얼만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싶고요. 바이오엔테크도 ADR 형식으로 아메리칸 DR이에요. A가 아메리칸 브라질에 상장되어 있으면 BDR이겠죠. 브라질 DR. 바이오엔테크는 ADR로 상장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속 지금 상승 주의 10개월 선을 다 안 깨고 있어요, 지금. 모더나도 간밤에 급락했다고 하는데 10개월 선 또 지지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다른 그 업체들 있잖아요. 치료제 개발했던 일리아릴리 계속 상승세고요. 그 다음에 리제네론하고 일리아릴리 거 다 맞았죠. 트럼프가 다 맞고 세금으로 다 맞고 퇴임했잖아요. 근데 리제네론도 지금 거의 신고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쪽이 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머크 같은 경우 경구용 치료제 개발했잖아요. 오히려 경구용 치료를 개발한 애는 이게 빠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했던 회사들 아직도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자회사 얀센을 갖고 있는 존슨앤드존슨 베이비로션 유명하죠. 그 회사도 지금 뭐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 CMO 용량 늘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위스의 론자나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정도가 3대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열심히 늘려가지고 이게 곧 세계 1위가 돼요. 용량이. 근데 그럼 그거를 위탁 생산을 맡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TSMC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에서 TSMC가 이쪽 CMO 계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건데 셀트리온은 CMO를 접었죠 이제.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용량을 늘려도 아직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휴미라 있죠, 휴미라? 셀트리온에서 개발해놨죠, 지금 유플라이마라고. 바이오시밀러, 항상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를 해야지 이겨요. 셀트리온처럼 첫 번째로 꽂아야 돼요. 제네릭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이자, 비아그라 만료된 다음에 88정이 딱 꽂으니까 바로 1등 돼버렸잖아요. 한명품이. 그리고 휴미라가 지금 2023년에 미국에서 특허 만료되고요. 특허는 20년이에요. 20년 지나면 특허가 만료가 돼서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의 강점은 가격이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오리지널사가 타격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신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물 동등성 실험을 해서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한 효과만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사 같은 경우에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이 심한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보령제약의 젬자를 팔고 자이프렉사를 판 그런 다국적 제약사 행동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특허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으면. 근데 어쨌든 그거는 둘이 오리지널 제약사랑 이제 그 제네릭이랑 뭐 바이오시밀러 만든 회사의 문제고 삼성 바이오시밀러 같이 바이오 그 회사 같이 CMO로 하는 회사들은 그냥 이 특허 만료되는 약이 많으면 좋아요. 지금 많잖아요. 휴미라가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가 작년에 1위를 차지했거든요. 머크의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에서 1위를 하는 그 약이에요. 비소세포 폐암에 적용되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2028년에 대기 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휴미라랑 키트루다는 거의 압도적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데 특허 만료가 다가온다. 그러면 이 뒤에 바이오 시밀러 이게 몇 개 정도 나올까? 예를 들어 저기 한미약품의 88정이 나오고 나서 화이자가 그 특허 만료돼서 나온 약이 100개예요. 예. 발기부전 약이 10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복제약이 한 100개가 나온다. 그럼 그걸 어디다 위탁 생산 맡길 것이냐. 예. 단순한 당연히 이론적인 계산으로 가장 캐파가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이를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특허 만료 예정인 주요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이 많다는 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5년, 10년간의 먹거리가 이미 있다는 거기 때문에 버리기엔 아깝다는 거죠. 근데 네. 분명히 여기서 좀 지리한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예.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코로나 시대에 떴던 것들이 반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가져가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사놓고 내일 왜 안 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라는 건 네. 투자 성향에 맞게 보유를 하시던 아니면 손해를 감안하고서 손절을 하시고 기회비용을 줄이시던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실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하창한 본부장께서 저희 마수한판의 문을 좀 닫아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차트로 좀 보시면은 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뭐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80만 원대 초반 부분부터 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이 삼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바로 해서 이렇게 급등하시길 바라시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도 좀 개별적인 긍정적인 좀 이벤트는 있었죠.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좀 좋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던 이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왔던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칼날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21만 원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해당 라인을 재돌파할 때 좀 접근을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성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자리가 이제 내려와서 자리 잡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의 영역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맞수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